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경제 위기가 올 것 같고요. 두 번째, 리플 코인하고 앵커 코인 향후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올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상해진다. 자, 어떤 식으로 좀 이상이 좀 생길지 오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찾아볼 텐데요. 새로운 경제 위기는 우리 그동안에 한국에서만 보게 되면 뭐 IMF,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가 사실 제일 컸잖아요. 그때 이후로 역대 경제 위기가 한번 쏟아질 것 같은데 역대급. 자, 경제 위기. 근데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경제 위기냐면 금융 관련해서 관련된 어,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 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좋은 부분의 내용도 좀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봐도 좋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0.25 정도 금리 인상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올해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본 대형 은행들 있죠. 대형 은행. 그 대형 은행들 밑에 중소형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들에 대한 뭐 예금 보호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우리가 떠안아서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형 애들은 보험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무너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눈여겨봤을 때 새로운 경제, 금융권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돈,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좀 우리도 한국에서 봤을 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리플 코인을 좀 먼저 볼게요. 리플이는 이번에 23%, 장중에 거의 25%까지 급등했었죠. 그래서 이제 600 거의 50원을 넘어갔다 왔는데 요 정도, 그죠? 자, 이 정도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볼게요. 자, 요건 이제 좀 압축시켜가지고 주봉으로 좀 보니까 전에 얘기했었던 내가 요 산을 만든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요 정도 올라갔다 왔네요. 요 정도. 그죠? 요 정도가 뭘로 좀 보이는 거냐면 전에 여기 상단과 하단으로 놓고 봤을 때 하단 정도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게 작년 10월 정도로 따지면 지지선 자리였어요. 650원과 640원이 지지선이었는데 이번에 640원, 50원 찍고 나서 지금 밀려버리고 있죠. 하단에서 밀리고 있어요. 상단까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상단은 한 7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현재 이거 봤을 때 아마 좋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니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차트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이때 당시에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던지고 싶어 하고 있다. 그죠? 이게 지금 주봉으로 봐서 그러는데 수개월이에요, 수개월. 좀 있으면 거의 반년이 넘어가는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좋은 기사 나오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매물 작용이 좀 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좀 눌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리플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 어, 너무 안 좋게 보지 말자. 자, 리플 코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일단은 매물 소화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매물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최근 이래로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걸 이제 보게 되면은 이번에 20% 이상 올라갔을 때 거래 대금 크게 올라왔죠. 자, 요걸 쭉 당겨서 보니까
전에 이거 올라갔을 때 있죠. 작년 9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올라갔었던 거래만큼의 거래가 터져버렸어요. 이때는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고점에서 터졌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터져버렸죠. 새로운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그동안의 거래를 작년 5월과 6월부터 보게 되면은 크지 않았던 거래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얘는 상승하면서 오히려 추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터진 거래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서 좀 패스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어디 자리에서 터졌다? 이 시가 자리가 여기였죠. 여기. 평균적으로 이번 연도 들어와서 1월달, 2월달 시장 좋았는데 그 조정받고 있는 사이에 평균값 정도 돼요. 여기에서 시세가 나왔고 거래가 나와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인데, 어, 지지 구간 만들고 있다. 만들었다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지지 구간을 얘기하냐? 그동안에 리플 코인은 바닥권을 탈출하지 못했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크게 올라갔다 온 이후에 800원을 찍고 내려온 이후에 제대로 탈출을 못했어요. 그럼 상단 맞고 밀려 또 상단 맞고 밀려 이번에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래가 붙으면서 돌파가 나왔다. 요 며칠 전에도 만약 리플이 빠지게 되면 540원에서 550원까지 눌릴 수 있다고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시 얘를 이제 주봉으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밑단에서 이렇게 뭔가 영망지형이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군가 위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 던져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면 오늘 목요일이네요. 23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양봉의 캔들로 영망치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렇게 유지해줘서 끝난다 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 이게 매집이 됩니다. 매집이 돼요. 이게 갖다 눌리긴 했는데 매집으로 봐야 된다. 어디 자리에서의 매집? 바닥 구간에서의 매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없었던 작년 6월부터 5월부터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구조를 좀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전에 500원, 520원 자리를 다 돌파시켜줬고 현재는 요 위에서 놀고 있죠. 어느 정도 바닥은 탈출이 되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을 때 다시 500원이 오거나 5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추가 이탈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거를 좀 거기 구간도 매집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상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514원 밑으로만 안 빠지면 되거든요. 여기 밑으로 빠지면은 캔들이 음봉으로 전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밑으로만 안 빠져준다면은 다시 한번 위로 뻗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보자. 그래서 오히려 더 빠져서 540원이 오든 다시 이런 자리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담아보는 쪽으로 신규적인 접근으로 봐야 되겠죠. 추매보다는 신규적인 접근으로 담아서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이제 조금 많죠. 자, 앵커를 좀 보겠습니다. 앵커. 앵커 코인인데, 앵커도, 이번에 좀 보니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앵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뭐 많이 가진 못했거든요. 근데 막바지에 엄청나게 시세를 준 코인이에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보게 되면은 23년도 스타트 돼가지고 거의 2월 말까지 올랐죠. 꼭대기를 쳐줬어요. 꼭대기.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게 되면은 앵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에 왔다, 더 도달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저항. 그러니까는 시세 잘 줬는데 거래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윗단 맞고 밀려버렸다. 그럼 지금 밀리고 있는 거를 뭐로 좀 봐야 되냐? 단기적인 시세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끝났다 이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의 단기전 시점이냐? 얘는 지금 보게 되면은 G 구간을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여기죠. 70원 자리. 과거에도 보면 70원 맞고 빠졌지.
70원 맞고 빠졌지.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거 리플처럼 급등을 주면서 거래가 터져버리게 되면 다른 모습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얘는 아직 자기의 최종적인 저항마저 뚫지 못한 상황이다. 대신에 뭐가 좀 만들어지고 있냐? 하단권에서 저 30원 돌파, 그 다음에 40원 돌파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30원에서 40원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40원이 잠깐 이탈됐죠.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 오히려 좀 조정 기회에 있기 때문에 조정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집해 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작년하고 좀 비교해서 놓고 보게 되면 이번에 좀 큰 거래가 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지금 시세가 다 끝났냐, 안 끝났냐를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흐름을 단기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단 돌파가 이루어진다든지 새로운 거래가 다시 들어올 때 추가 매수나 신규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본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거래량 좋고 현재 단기장 조달했기 때문에 하락 시, 에, 하락 후 상승 전환 시 어, 재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을 얘가 지금 이제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 3월 20일인가요? 3월 20일, 21일 이때 조금 공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자. 현금화를 좀 해놓자. 자, 이렇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 참 놀랍게도 장중에 플러스 2%가 넘어갔다 왔어요. 다 보셨죠? 비트코인이 장중에 2% 넘어갔다 와서 보니까 거래도 좀 붙는 것 같아. 자, 이걸 다시 분봉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언제냐면은 이때거든요. 여기 이 거래 실릴 때, 거래 실리면서 단기 저항이 넘어가 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가 주는데 어떻게 보면 뭐가 뚫린 느낌이죠. 분봉상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이게 3,800을 약간 넘어가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게 어차피 상단 라인에서 여기 라인에서도 동일한 포지션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파나 가격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매도 시점은 같았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매도 포지션, 흐름 위치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국내 해외로 비교한 게 아니고 뭘 갖다 놓고 보더라도 동일한 포지션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격은 그래도 뭐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죠? 3,700에서 3,800대인데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매도 위치는 같았다. 그러니까 이 저번에 봤던 게 이 거래 뭘까? 그죠? 왜 자꾸 하락하면서 거래가 늘까? 근데 이번에 뿅 하고 폭발적으로 터져버렸죠.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기사 보지 않았냐? 해외에서 좋은 내용이 안 나왔는데 당연히 저렇게 빠지지라고 보겠지만 미리 사실상 발생이 됐다라는 거,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봉상 놓고 봤을 때 비트는 지금 밑에 위로 봤을 때 여길 0%로 보고 여기를 100%로 봤을 때 벌써 밑에부터 해서 100%가 다 찼어요.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더 이상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조정이나 좀 눌리는 걸 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사실상 좀 밀리기 시작했고 어제 단기 이평이 깨지면서 거래가 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락 거래가 최근 들어서 좀 커지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고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중에는 뭐 시세가 좀 좋아졌고 나머지 애들도 다시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좋아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상단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흐름이 완전 하방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분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이 물량이 있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던지는 물량이 상당했습니다. 오늘 잠깐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락 후에. 요 하락하고 나서 아침 7시에서 8시 요 사이에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약간 올림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던지고 있을까? 일봉상에서 지금 보면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지만 차트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오늘 또한 시가 자리가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런 모습이긴 한데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지만 어제 장중에 3%가 넘게 빠졌고 종가가 3%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중에 잠깐 또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이 약간 상승 주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단타를 치거나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밤 8시에 자세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요 전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황과 그 다음에 앵커, 그 다음에 리플 이런 사태가 좀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경제 위기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